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국무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피곤하시죠? 필요하실 텐데요. 제철 과일인 포도가 피로 회복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대부도 포도가 최고입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장관님 혹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유행한다라고 하는 DP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을까요? 잠깐 봤습니다. 잠깐 보셨나요? 예, 뭐 장관님께서는 좀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DP가 그 과거에 이제 군에서 발생했던 각종 가혹 행위를 집약해서 이렇게 많이 방영하고 보여준 걸로 보여지고, 저 드라마의 모습이 현재 군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수 부대에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군의 지휘관들은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병영 내 환경이나 부조리가 우리 부대의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또 이제 드라마 안에서 그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휘관들은 세상은 바뀔 수 있고 병영 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충 처리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과 후에 이제 휴대전화 같은 걸 사용하면서 병역 내 상황들이 모두 다 투명하게 고충 처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되어서 악성 사고 은폐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진 구석이 있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지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배경과 지금 2021년의 국방부의 현실은 조금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본 많은 그 예비역들, 이 청년들 그리고 국군의 뭐 병사로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수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각종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올리면서 이 드라마에 공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시기에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최고 수준, 최소한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희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병 봉급 사실은 굉장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랑할 만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장 월급 처음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60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크게 올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봉급 인상이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7년도에 21만 원에서 금년도에 60만 원 수준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67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지만 25년까지는 하사 임금의 50% 수준인 뭐 96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느리고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노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법리적 어떤 판단,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라고는 법적 판단을 궤변으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4시간 목숨을 내놓고 군대에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어떤 설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나라 해외에 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의
봉급 월급을 장병들의 월급을 보더라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적은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 따진다 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에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26년까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마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더딘 속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만약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병들에게 월급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지금 뭐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저희들 그 국방부에서 상당 부분 차지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병력 자원이 2021년 규모로 어느 정도이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22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한 기준에 보면 한 191만 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6조 5천억 정도가 22만 정도 아닌가요? 병력 지금 입대 자원이 22만에다가 한 200만 원 얼추 잡아도 한 18g 한 4조 8조 5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 계산으로 6조 5천억 정도. 예.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 경제 규모에서 저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날 그 뭐 정치인들, 국무위원들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다라고 하면서 예우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말만 하지 사실상 정말 줘야 될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줘야 될 것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월급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복지나 군에서 장병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제 제대로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주변 어떤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을 챙겨주면서 우리 장병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 중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요. 뭐 이런 어떤 국방부의 노력까지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 것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편성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보니까 18개월 동안 4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본인이 납입한 거 751만 원 있다가 더해가지고 250 몇만 원인가 더해서 1,000만 원을 채워서 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40만 원씩 매달 적금할 수 있는 장병들은 어떤 장병들일까요? 그 2등병 월급 장관님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46만 원 2등병은 정도. 지금 45만 9천 원입니다. 예, 46만 원 정도. 상병은 2등병 1병은 1병은 49만 6천 원입니다. 49만 원. 그 상병 55만 원이죠? 54만 9천 원. 54만 55만 원 정도. 예. 그럼 40만 원을 매달 18개월 동안 납입할 수 있는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일까요, 장관님? 아무래도 상병 병장쯤 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1, 2병은 좀 부족할 걸로. 그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1병부터 2등병부터 납입하려면 본인 월급은 40만 원 납입하면 얼마 받고 생활해야 되죠? 6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가능할까요, 장관님? 어렵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금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 적금을 들 수 있는 병사들은 사실상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병사들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이 어느 정도 넉넉하고 잘 사는 친구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군에서 일부 이제 뭐 1병, 2병 같은 경우에 그 작은 액수로 생활을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도움 받거나 이렇게 해서 1, 2병을 보내고 뭐 상병 병장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도움을 받지 않는 친구들은 당장 생활해야 되고 집에 용돈을 이렇게 받아서 생활할 수 없는 친구들은 이 내일 준비 적금 아예 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넉넉하고 여유 있고 돈 있는 어떤 가정의 친구들만 오히려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이 예산 얼마 드는지 아시나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인별로는 뭐 파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한 2,500억 정도 잡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차라리 입대해 있는 병사들에게 추석하고 설 명절에 그럴 때 50만 원씩 상여금으로 전체 병사들한테 고르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책은 선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적금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251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이 되어 버리는데, 그 선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어떤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 잘 살고 도움이 크게 필요 없는 병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뜻이야 국방부에서 설계하고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뜻을 세웠을 때는 좋은 목적으로 세웠지만 별로 그닥 좋지는 않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요 조금 의견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와 관련되어서도 그 많은 장병들, 그 장관님 요즘에 뭐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장병들? 군대 부대에 대해서 뭐 여가 활동하고 이럴 때, 어떤 운동 말씀하십니까? 예, 그 다양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데요. 뭐 운동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컴퓨터 뭐 좋아하니까 빠른 컴퓨터, 빠른 사양의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영화나 이런 것들, 뭐 미드 이런 것들 보는 걸 좋아해서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대 내의 장병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위한 복지를 위한 예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예,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